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투자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7가지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먼저 추천은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 농부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박영옥 대표의 책으로 2021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좀 재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거시 경제가 좀 어수선할 때 나의 투자가 과연 올바른가 점검해 보는데 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이 박영옥 대표는 이제 한국 주식이 박스권에 머물 때도 연평균 50% 이상 수익을 올리면서 수백억 원대 자산을 일군 투자가입니다. 이분의 그 키 메시지는 문제는 시장이 아니다 라면서 우리 모두가 원칙을 제대로 따르면 누구나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여 년간의 투자 정수를 이 책에 담았고 그것을 이제 10계명으로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3계명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섹션에 나온 우리가 투자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질문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섹션이 특히 와닿은 이유는 현재 그 거시 경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특히 저의 태도를 좀 꼬집고 있어서인데요.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경기나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기업에만 집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거시경제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 뉴스 기사들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관련된 그 기사들을 좀 다루고 여러 변수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 모든 거시적인 그런 변수들을 다 알아야 되고 예측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도 느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영욱 대표는 오히려 이런 모든 얘기들을 듣고 나면 더 혼란스러워진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에 대한 철학,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는 두루 많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의 밑바닥까지 그 기업에 포커스해서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만의 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7가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가? 세 번째,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사실 기업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이 대표는 되게 배당을 하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시를 성실하게 하는가? 그만큼 그 기업의 행보를 투자자와 공유하고 성실히 소통하고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섯 번째는 경영자가 누구인가 를 보는데 이 세 가지는 또 기업의 본성이나 성향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질문들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7가지의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면서 LG 엔소를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점검했는지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을 점검해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입니다. 아무리 경영자가 수완이 좋고 직원들이 뭐 단합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속한 그 산업 자체가 사양길이거나 정책에 좀 반하는 그런 산업군이면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한가 좀 짚어봐야 되고 이때 그 기간은 5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년으로 이제 예를 들은 이유는 이 기간이 사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시클리컬 기업의 경우에도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갔다가 다시금 성장기로 올 수 있는 주기가 5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좀 시클리컬 그 기간을 좀
고려하셔서 좀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저자는 산업 리포트를 좀 활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증권사에서 종목 리포트도 내지만 또 산업 리포트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종목 리포트보다 자기는 이제 산업 리포트는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하면서 종목 리포트와 달리 좀 업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한 특정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전망이 어두운 것일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 관련된 뉴스는 빼놓지 말고 섭렵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을 포함해서 다양한 리서치 센터들의 관련 데이터도 좀 빼놓지 말고 참고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LG 엔솔 좀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전망이 그다지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뭐 유럽에서도 이제 전기차 전환 시점을 2035년으로 연기를 했고 또 뭐 내연 기관차 관련된 특정 조항은 또 판매 금지에서 예외를 시키는 등 좀 정책적으로도 전기차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또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도 전기차 전환 반발하는 그런 데모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하나 리서치 센터의 그 2차 전지 관련 리포트 참고해 보았는데요. 9월 25일자 리포트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고객 폭스바겐의 요청으로 가동 라인을 조금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 배터리 라인에서도 감산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 당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factory 요청을 루시드 또한 좀 물량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이나 또 LG 엔솔 포함한 2차 전지 업계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면 조금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관련된 부분에 참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명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이 돈 버는 법을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역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은 나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IT 기업에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역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투자자가 그 기업이 돈 버는 법을 한 문장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구조 역시 여기에는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계시는 경우에 그 해당 기업의 자회사 구조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업이 무엇으로 1등이 될 수 있는가 또 1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역시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어떤 노력을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R&D와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금세 1위 자리를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전기차, IT기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 ESS 등에 필요한 전지 관련된 제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월에 이제 LG 화학에서 분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이 현재는 대주주로 81%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이 좀 대량 매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LG 엔솔의 종속 기업이 해외 법인 관련돼서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전지 제품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법인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무엇으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투자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차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LG엔솔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제조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IP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품질 및 생산량 향상, 그리고 공급망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한 거점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짓거나 현재 가동이 시작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로벌한 수요 대응력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고, 기술력 역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눈여겨본 데이터는 바로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에서 이제 중국 그 CATL 같은 기업의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SNE 리서치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 세계 1위 위치를 점유해온 그 LG엔솔과 중국의 점유율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그런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올 상반기 1분기 때 점유율이 28.7%였고 CATL이 27.2%인데요. 보시면 LG엔솔은 좀 줄어들었고 CATL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이런 저가의 LFP 배터리 시장이 좀 많이 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LFP 배터리 시장에서 뭐 LG엔솔이 못할 게 아니기 때문에 3원기는 이미 잘해왔고, 권영수 회장이 값싼 LFP 제품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SE 리서치 전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인데요. 3년치 재무 현황, 배당 수익률, PER, EPS, BPS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바로 사업 보고서를 너무나 철저하게 탐독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그 회사의 재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사업 보고서를 꼭 탐독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무려 10년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파악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온 이력과 향후 행보를 보여주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 시점에서의 사업보고서 정도만 좀 참고한 편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겠다 싶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LG엔솔은 제가 LG화학과 함께 이제 투자 전후 시점에서는 계속 이렇게 실적을 좀 꼼꼼히 뜯어보고 있고, 사업 보고서도 뜯어보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정 실적 컨센서스 역시 확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EPS가 지금은 현재 3,000원대이지만 전망치가 7,000원 2배 이상 성장하고, 특히 2024년에는 오히려 PER이 61배에서 35배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E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들은 좀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사실 배당 및 공시, 그리고 경영자 관련돼서는 그 책에서도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얼마나 주주 친화적이고 열려있고 소통하는 기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특히 배당 관련해서는 나는 기업이 배당을 한다, 그리고 특히 배당액을 증액한다라는 부분은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투자자하고 나누고 성과를 나눈다는 그런 바로미터로 본다라고 하면서, 배당의 성실이 또 매년 소폭이라도 높이는 그런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시를 성실히 하는가 부분 역시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변동폭이 위아래로 있을 경우에, 혹은 기업이 어떤 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경우 그 부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공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가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경영자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웠던 점이 경영자는 기업의 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경영하는가에 따라 다 죽어가던 기업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기업이 고꾸라지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대표는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뭐 인터뷰라든지 관련된 기사들도 꼼꼼히 챙겨본다고 합니다. 투자할 기업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난 뒤에 그래도 오케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과연 유리한 가격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꼭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챕터 이외에도 다른 챕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한눈에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사이클이 아닌 그 기업 사이클을 좀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그 산업의, 그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어느 시점인가 따진 다음에 꾸준히 지켜보면서 1, 2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매도는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웬만해서는 매매하지 않는다가 매수는 1,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매수하지만 매도는 거의 하지 않고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언급도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과열이니, 그리고 현재는 뭐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이 더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깐 나갔다가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식의 의견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시장의 등락에는 관계없이 내가 공부한 그 기업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여기 단서 하나 달았습니다. 뉴스나 단기 이슈에 휘말려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치솟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도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가 모르는 투기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는 매도 없이 홀딩하고, 이제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지켜보기로 좀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7가지 질문들을 좀 캡처해 두셨다가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좀 점검을 하면서 질문에 하나하나씩 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